라이언라인 BF에서 뉴스캐 사업하고 있는 손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오나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와보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어제 며칠 동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화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저는 한 10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 BF 그룹 라이언이라는 저의 그룹이라든지 스폰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저의 이름을 감히 저의 이름을 대단한 분께서 기억해 주신 처음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원정서 사장님이신데요. 제가 그 당시에 조그만 아기를 키우고 있을 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 혼자 투잡스쿨을 매번 들으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투잡스쿨 강의를 해주시는 그 자리에서 원정서 사장님의 강의를 한 1년 정도 같은 자리에서 전 되게 웃고 생각했는데 제가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 뿔대 안경을 쓰면서 노려보고 있었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석세스 트립이라든지 뉴스킨 본사의 행사를 통해서 이제 큰 행사장에서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서로 응원해주고 막 이제 카카오 스토리가 있을 때 같이 이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또 사장님이 계신 또 그룹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그러면 사진 나오기 전에 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연결이 되죠? 저는 되게 어릴 때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버스가 1시간이나 1시간 반마다 한 대씩 들어오는 그런 시골에서 태어났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공하고 나면은 전원주택을 꿈꾸거나 이제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전원 생활을 한다거나 그게 꿈이라고 하는데 제 꿈은 절대 시골에 내려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아프셨기 때문에 농약을 제가 다 쳤거든요. 그 시골에서. 그래서 나는 절대로 농사 짓지 않을 것이다. 시골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난 서울이 좋다라고 시골을 가지 않는 게 꿈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부모님께서 되게 몸이 안 좋으셨고 특히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의 어릴 때부터 꿈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지가 K장녀, 왜냐면 저랑 여동생이랑 딸 둘밖에 없는 집에서 장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었고 또 저의 기쁨이었고, 용돈을 모아서 우리 아버지께 선물을 해드리는 게 기쁨이고, 용돈을 모아서 엄마에게 뭐라도 저희 아버지는 제가 받은 장학금으로 저희 아버지밖에 양복을 맞추시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게 저희 되게 큰 꿈이었고, 예전에는 그 보험회사에서 몸이 선천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보험을 안 들어줬어요. 요즘은 유병자 보험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는 안 들어줬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보험을 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노후가 되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거를 되게 어릴 때부터 꿈꿔왔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고 제가 5살 때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는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 시골에 가거나 고향에 가서 원하시는 거 마음껏 드시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삶을 마감해야 되는데 3개월도 안 남았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이 생기면서 저희 아버지가 한 25년 정도를 더 사셨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시는 게 꿈이었는데 실제 저희가 진짜 환갑잔치를 요즘 시대에 아무도 안 하죠? 환갑잔치를 한 10여 년 전에 해드렸어요. 그냥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 되게 감동적인 시간을 제가 아버지께 선물을 해드렸었던 또 기억도 나네요. PPT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 보니 항상 저한테 일찍 시집가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사위를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손주도 보고 싶다. 너는 20살 때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지만 20살 때 결혼을 못하고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 꿈이 있었던 거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삶, 그리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엄마, 세 번째는 저희 아버지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그 몸으로 찬양하는 약간 북한춤 같은 워십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도 공연이 또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호스피스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교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보건행정을 전공하고 병원에서 일을 했고, 약을 청구하고 약을 이 사람에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 약에 어떤 효과는 있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하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 병원이라는 이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원했었던 세 가지를 이루기는 완전 불가능이죠. 그래서 그냥 내 결혼이라도 내 돈을 모아서 하면은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 그러니까 실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가 이제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병원을 다니면서 제 꿈을 이루기는 너무 부족하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아이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저희 아이는 개념이라는 걸 되게 오래 알고 병원 쇼핑을 굉장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퇴근할 때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이 아이가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러고 나면 좀 이제 한숨 놓으면 또 이제 한 2, 3주 있다가 재발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어린이 건강식품인 키즈 오메가와 G3를 권해주셨고, 이 두 개를 먹이면서 실제 받아왔던 병원약은 냉장고에 항생제니까 넣어놓고 메가요법을 시행하면서 한 일주일 만에 좋아졌고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었어요. 그랬던 아이가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벌써 성인이 21살이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제가 막 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뉴스킨은 10년 정도를 하고 났더니 제가 원했던 부모님에게 매번 이제 제가 100만 원 정도는 용돈을 드려야지. 왜냐면 저희는 좀 신랑 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병원 다니고 월급이 작을 때부터 항상 도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저희 친정에는 시댁보다 못 도와드렸는데, 이제 뉴스킨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엄마께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삶을 이룰 수 있게 됐고, 또 아이들에게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엄마.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랑 그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원하는 걸 좀 해줄 수 있는,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원했던 꿈들, 그리고 워십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앞으로 안 들어가네요. 여튼 그 앞에 이 사진이 저희 엄마가 이제 계속 콧줄 떼고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드렸던 그 용돈을 또 모아 놓으셨다가 저희 손주들에게 이렇게 금복 장학금을 수여하는 사진입니다. 사진. 저희 아이 중학교 때 또 찍은 사진. 이렇게 저거든요. 북한 춤. 50이라는 춤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 거고, 병원을 다녔었던 걸로 안 됐었던데, 이렇게 저희 스토리를. 그때 만났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부자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었고요. 저 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뉴스킨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뭔가 또 비사분면으로 옮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1년 동안 들었던 투잡 스쿨을 강의해 주신 우리 분이 리더님이 우리 원정선 사장님이셨습니다. 되게 많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고서는 많이 그때 판단하고 이 비즈니스의 즐거움이다 생각을 했고, 요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저희 함께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랑도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찍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제 꿈을 이제 이루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꿈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꿈을 이루는 통로로 뉴스킨을 활용하자, 꿈이 없는 분들에게는 또 꿈을 찾아드리는 거를 지금은 또 제 비즈니스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2025년은 파워 오브 3라고 다 우리 사장님들 하고 계실 텐데, 본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파워 오브 3 세 가지가 있죠. 스타 어플리에이트, 내가 500DCSV를 하는 스타 어플리에이트를 배출을 하거나 내가 달성을 하고 그랬다면은 스타 BR이 되셔가지고 스타 어플리에이트를 3명을 만들어내는 거, 또 그랬다면은 또 이런 스타 BR을 또 3분을 만들어내는 요 자체가 지금 2025년에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본사의 로드맵을 다 밟아 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바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랑양 라인이랑 저희 그룹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이 또 파워 오브 3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파워 오브 3를 완성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레퍼링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오디너리 피플에서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이곳에 왔다는 이 자체로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참 잘하고 있고 이런 우리가 사실 밖에 나가보면은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어제 밤에도 동아클럽 쪽파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또 원장님께서 급히 돈을 빌려달라는 이 자영업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데 진짜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목표와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의 이 특별함과 내 스스로를 너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해가는 나 스스로를 또 칭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워 오브 3와 같이 우리 또 함께 해 나갈 때 투 트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전과 지금 이제 보상이 많이 바뀌면서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의 그 어차피 뭐 빌딩 보너스, 리딩 보너스를 제외하고 내가 거의 서클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정기 구매가 안착이 되면서 저 같은 경우도 10,000포인트 정도는 그냥 늘 매달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갑자기 보상이 바뀐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나가지?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과 데모를 하고 나면 이분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게 그냥 기본이고 이분을 멤버로 가입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필리에이트로 가입시킬 수 있을지 통장 번호를 왜 써야 돼요? 아 이거요 환불될 때 반품할 때 이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뭐 이런 말들을 막 오히려 트레이닝하면서 이분이 멤버로 가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1대 멤버가 생겨야 되고 지금까지 사업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해왔던 사람들에게 나의 보상을 위해서 갑자기 멤버로 바꾸라고 말하는 거는 더 할 수 없고 그렇죠. 다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셨죠. 근데 다음 달이면 벌써 6개월이 돼서 빨갛게 B2C 그쵸 B2M이라고 뜨죠. 이제 어필리에이터들이 멤버로 자동 전환되는 시기가 제 지니얼러지 빨갛게 굉장히 많이 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저희 멤버가 되니까 잘 참으셨습니다. 네, 저도 잘 참았고요. 네, 결국은 이분들을 다시 어필리에이트로 만들고 PBA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또 소개를 하게 해야 우리 레퍼링 너무 빠르죠, 말이. 너무 빠르죠. 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네. 딕션은 괜찮죠, 딕션이. 네, 그래서 사투리가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잘 이해하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은 손 들어두시면 나중에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셀링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답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이라면 이제 스스로의 해답을 많이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렇게 또 셀링을 좀 안정화시켜 놨더니 우리가 셀링만 10,000포인트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셀링을 10,000포인트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레퍼링의 확장을 통해서 나의 캐시백과 내가 후원하는 이 예비 파트너 사장님들의 캐시백도 늘려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구나. 제가 하나하나 500포인트, 1000포인트 똑같은 GV를 1대로 했을 때, 2대로 했을 때를 전부 다 계산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레퍼링이 돈 되는구나. 돈 되는 레퍼링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면서 이제 약간 비즈니스와 이 그룹의 방향과 이분에게 지금까지 또 보상을 나도 모르게 작아지면서 말 못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이전으로 이제 안정화시켜 나가는 거를 이제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레퍼링을 많이 이제 우리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레퍼링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결국 1대 멤버를 많이 만들어야지 내가 1대 멤버를 또 PBA로 전환을 시키고 PEA로 전환을 시키고 이분이 PBA가 될 수 있게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시겠지만 콜드를 이전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 저도 콜드로 뭐 4만 라인 이상도 성장을 시키고 이렇게 만난 분들과 함께 소개받아서 해왔지만 지금도 콜드를 나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거든요. 안 무서워할 것 같죠?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지만 또 들어가서 이제 또 가게 되면 우리 입은 또 어떻습니까? 또 자동으로 또 얘기가 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과
친구들과 함께 여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두렵지만 무엇을 위해서? 셀링을 위해서 일단은 나의 일대 멤버를 늘리기 위해서 해보고 SNS도 내 맘대로 하다가 그냥 오늘은 이게 땡기면 이걸 하다가 내일은 저게 땡기면 저걸 하다가 배우고 나니까 막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시도를 하고 있고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늘려나가는 뭐 회원들을 만들거나 유입을 시키는 부분들을 좀 더 배우고 있고 더 해나가려고 좀 방향성에 있게끔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만났던 지니얼러지를 다시 한번 이름을 싹 다 쓰고요. 내가 지금 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전부 다 명단을 다시 한번 뽑았고 이 사람들을 나의 일대가 됐던 이전에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만뒀던 사람의 소비자가 됐건 다 연락을 해보고 다 만나는 약속들을 잡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는 사실은 너무 혼란스러운 과정에 너무 놀랬던 게 저희가 이제 셀링 보너스를 바로 주간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처음 알았던 게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 돈으로 캐시백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다 경험이 없으신 거죠. 10,000원 이하는. 이전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 10,000원이 안 되면 캐시백을 안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 캐시백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왜? 셀링이 없으니까 레퍼링이 쌓인 것도 안 들어오잖아요. 250이 안 되면. 그래서 첫 번째 달에 제가 진짜 혼란과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셀링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문 열고 들어가기 어렵고 힘든 곳들도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멤버가 늘어나게 된 것 같고, 이 두 번째는 누군가 데몬이 잡히잖아요. 제품이 하나라도 나가거나 디바이스가 나가면 보통 우리 랑형북이라든지 시스템북을 보면은 몇 번을 만나라고 되어 있죠? 네? 질문이 어렵나요? 네. 보통 보면 4번은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4번이 저 4번에 한정을 두지 않고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상황에 있을 때까지는 계속 만나는 걸 반복합니다. 어떻게 만나면 오늘 화요일날 오전이에요. 그럼 이분과 화요일날 오전에 데모를 했어. 그럼 제품이 나갔어. 이분과는 매주 화요일날 오전에 약속이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매주 화요일날 오전은 비워놓게 합니다. 그리고 나랑 같이 이걸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에게 내 스스로가 이분과 만나는 시간을 홈파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오실 때는 혼자 아니면 누구와 함께 관심 있는 사람이 계실 때는 이 모임에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홈파티가 연결이 되면서 이분이 뭐 누군가를 모시고 왔을 때는 똑같은 데모를 또 볼 수도 있겠죠. 인지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한 4번 정도까지는 오는 이유가 무언가 모르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데 지속적으로 만날 때는 이제 이 사람도 힘들어지거나 조금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꼭 가가지고 똑같은 걸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실 때 본인이 이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면은 이 약속을 잘 안 끊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데몬을 다시 관리를 해야 할 때 한쪽은 제가 해주는 거예요. 얼굴이든 목이든. 그리고 한쪽은 본인에게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집에 가서 다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갈바닉 젤을 뜯어서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손이 움직이고 있게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반은 내가 해줘서 이렇게 우리 잘하는 분이 내 얼굴을 반쪽을 바꿔주네? 라는 이득을 얻는 생각. 반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모든 걸 왔을 때 다 해드리다 보니까 이분이 사장님 없을 때는 저 혼자 못하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아가 되는 게 힘들어지고 또 내가 본인에게 다 하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럼 또 매일 만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스스로 매니아가 되어지기도 하면서 저와 만나는 시간들을 조금 우선순위를 빼놓는 분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나는 이분과 만나면서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분이 함께 알고 있는 이 시간을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시간. 이분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나 매주 화요일날 나 관리해주는 주치의 만나는데 언니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의 확률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홈파티를 이제 8개를 돌리게 된 거예요. 고정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홈파티, 누구 집에서 하는 홈파티 이런 홈파티도 있는 반면
그 사람은 홈파티인지 모르는데 나 스스로는 홈파티라고 생각하고 진도를 계속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맨투맨도 하고 다양한 명단도 뽑고 하면서 그분에게 멤버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생기게 되고 이분을 구축으로 하는 팀들이 아직까지 BR로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모여지게 되면서 래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크로스 혜택을 줘야겠죠. 갈바닉을 전달을 했어. 그럼 이제 건강이라든지 인바디라든지 아니면 큐비스라든지 뇌파 측정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뇌파 측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초대를 해오고 건강 쪽으로 제품이 나간 분들이 의외로 화장품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빼독을 잘 하시고 했는데 이게 힘들어지면서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지금 데모는 하루에 한 가지라도 꼭 보여주고 오자를 저희 팀들에게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구매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안정적인 포인트가 뜨게 되면서 파트너 사장님이라든지 새로 시작하는 사장님들에게 가르칠 때 되게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한 한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도 조금 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홈파티, 저는 이제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 홈파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초대가 없을 때도 저랑 또 한 사장님은 매일 나오거든요. 다른 그룹에 누군가가 초대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매일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초대가 없을 때는 정말 나오기가 귀찮고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한 주는 괜찮은데 이게 여러 주가 반복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모임을 하다 보니 나의 이 억울함을 그 전주부터 초대가 없을 때 문자를 보내거나 하면 몇 주 후에 약속이 잡히고 몇 주 후에 약속이 잡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저희 이모가 인바디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홈파티에 초대를 했어요. 인바디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 못했었던 부분들을 또 옆에 계신 우리 또 사장님들이 얘기해 주시고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굉장히 매니아가 됐고 또 이제 이모가 며느리분도 소개하시고 막 이러면서 또 거기서도 또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려워서 말 못하는 부분들을 또 카톡방에서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또 다른 사장님들이 같이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데서 일어나는 또 확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센터로 1대1을 데모를 하더라도 1대1 초대를 하더라도 저는 가능하면 첫 번째는 센터로 오게끔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떤 주는 둘이서 편하게 하지만 어떤 주에는 지나가는 사장님들이 한 말씀씩만 해줘도 아 이것도 해야 되겠네? 비즈니스로도 소개해볼 만한 저기가 되겠네? 동아클럽도 초대해주시고 헬스클럽도 초대해주시면서 이렇게 센터로 초대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데모는 최소한 저희는 한두 번 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5번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안심이 돼요. 왜냐면 바디파 테스트를 5번 보면은 이분이 저희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한 번 바디바 테스트를 한 분들은 처음에는 바디바를 구매하실지 몰라도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선물 받은 다른 비누, 선물 받은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바디바 테스트를 한 5번 정도 보시고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 10년 정도는 정기 구매를 끊지 않고 쓰시는 것 같아요. 제 확률상. 그리고 좀 잊어버릴만 할 때 우리는 저 사람 봤으니까 또 보여주면 식상하겠지 생각하잖아요. 저는 또다시 가서 보여드려요. 그러면은 옛날에 봤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팔을 딱 걷고 그럼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그분이 당연히 잘 못하겠죠. 하나씩 제가 떼드리고 제 팔에 붙여볼 수 있게끔 하나씩 본인이 다른 비누에 묻혀서 제 팔에 붙여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직접 데모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끊는 일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런 신기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종이를 좀 리트머스 종이를 뜯어드리면 다른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그걸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약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주 동안 한 명한테 하고 오라라는 숙제를 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훨씬 잘 하게 되는 것 같고 확실히 그냥 내가 느낌으로 쓰는 소비와는 좀 다른 머리로 쓰는 인지적인 소비가 되면서 또 레퍼링을 확장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좋았던 것 같고, 한 사람당 보통 2개씩 정도의 정기 구매를 거시는 것 같아요. 월 초에 하나, 월 말에 하나 이렇게 걸면서 본인이 매니아로 사용하고, 또 다르게 사용하는 분들을 모아서 구입하시는 분도 있고, 정기 구매로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 구매를 소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너도 내가 쓰는 대로 똑같이 써봐. 내가 쓰는 가격으로서 나 이 사장님이 쓰는 가격으로 쓴다. 나 직원가로 쓴다. 이러면서 이런 멘트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분이 소개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정기 구매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멘트들을 가르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을 보니까 누구에게 소개를 하라고 했을 때 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소개를 안 해요.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사장님 이렇게 해보세요 했을 때 제가 얘기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바꾼 게 그분에게 멘트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고요. 나를 관리해주는 내 주치, 내 건강 관리를 해주는 주치가 있는데 나 이렇게 했더니 완전 좋더라고. 가격을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멘트들을 다 알려드리면서 이분에게 시켜봅니다. 시켜보면 제가 분명히 A는 B인데 A는 B여서 C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멘트를. 그럼 이분이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본인의 생각을 넣거나 빼서 멘트를 가르쳐보면 그 쉬운 멘트들도 완전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소비자라면 그래 부담스럽겠네 이런 분, 어떤 분들은 너무 약하네. 그래서 이 멘트를 한 5번 정도는 이분이 나가서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왔더니 약속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더라고요. 다 아시는 거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시거나 또 행정적 처리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시니어 분들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좀 서울 경기도권이긴 하지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데 사세요. 그리고 이분은 시니어고 본인이 요양보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회원가입하는 걸 여러 번 알려드렸어요. 어떨 때는 가입을 해오시는데 어떨 때는 두 분이 만나서 가입을 하는데 인증번호 이런 걸 잘못 입력하니까 몇 번 정도 이 앞에 계신 회원님들이 나 그냥 가입 안 할래. 됐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회원 가입만 하려면 손이 떨리고 이전에는 안 하던 실수까지 계속 더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한테 지금도 부탁을 해요. 몇 년간 지금 투잡으로 계속 3,000포인트들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이신데, 근데 그런 걸 처음에는 이걸 왜 못하지? 라고 생각하고 좀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을 이제 바꾸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3,000포인트를 해주는 회원, 3,000포인트 레퍼링을 해주는 우리 회원이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연락 올 때마다 바로바로 제가 전화를 못 받을 때는 또 한마디씩 투덜투덜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자 이러면서 바로 이제 인증번호를 보내고, 제가 회원가입부터 정기구매도 싹 다 바꿔드리거든요. 제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도 레퍼링이 확장이 되고, 그분이 할 수 대신 그분은 저한테 데모를 요청하지 않아요. 스스로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시니어시지만 불구하고. 저보다 제품을 저는 소심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못 넣었는데 더 잘 넣으시고,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임상을 너무 많이 내세요. 화상 환자, 암 환자. 왜냐하면 요양복지 일을 하시고 간호조무사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치료로 들어가도 해가 안 될 만큼 임상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정말 막 이만큼 까맣게 피부가 변한 분도 완전 3살이 돋아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막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분이 잘하시는 건 잘하고 힘든 건 내가 도와주고 귀찮아하지 않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또 레퍼링을, 왜냐면 내가 불편해하는 순간 이분은 저에게 부탁하는 걸 어려워하게 되고, 부탁하는 걸 어려워하게 되면은 본인 힘에서 에너지와 힘이 안 나오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굉장히 감사해 하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주간으로 만났던 분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진짜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이제 2주에 한 번씩 고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자꾸 만나게 되면 4주에 한 번,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이렇게 관리를 해드린 분은 내가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지를 하게 되고, 무언가 필요할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 텀을 이제 조금 더 느려도 지속해서 이제 나와의 관계가 생기고 다른 데로 이탈을 하거나 그런 거 없이 필요할 때마다 소개를 할 때마다 다 연락을 잘 하면서 레퍼링이 좀 확장이 되고 저희 텀들도 또 새로운 신규로 바꿔가는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콜드를 나갔던 부분은 참새가 방앗간을 들리듯이 저는 이제 헤어샵을 위주로 콜드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헤어샵에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광장동에 가면은 그 한 라인에 있는 헤어샵들이 전부 다 제 회원님이에요. 자양동에도 그 라인에 있는 헤어샵들이 다 제 회원님들이 많아서 저한테 나 콜드 갔더니 사장님 회원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곳들은 제가 언제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요일을 정해놓고 주로 참새가 방앗간을 들리듯이 막 갑니다. 어떤 데서는 1인 샵으로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직접 케어를 받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원장님들이 손님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데 이렇게 지속해서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맨투맨을 하게 되고 이렇게 케어하는 거를 보면은 매니아 회원님이신 그냥 손님들 있잖아요. 이 원장님에게만 머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 이 레퍼링의 확장을 되게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센터 근처에서 저희는 강변을 위주로 하니까요. 이 근처에서 지금 저희는 월요일 하루가 고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월, 수, 금, 토 이렇게 4일을 나오거든요. 강변을. 그러면서 이 주위를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내가 언제 간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심심할 때마다 가고 빵 하나를 사서 가기도 하고 커피 한 잔 요즘 싼 커피들도 많아졌잖아요. 커피들을 사서 가기도 하면서 처음에 콜드를 가면은 먹을 거를 주는 데는 거의 대부분 여러 번 방문했을 때 100% 제 회원이 되는 것 같아요. 먹을 걸 주시는 분들이 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 한 잔이라도. 그런 분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만약에 신규 사장님이라면 약간 조금 몇 번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자영업을 하거나 원장님들은 그때의 기분과 그때의 상황을 저에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갔는데 막 친절하게 맞아줘요. 근데 내일 들렀잖아요. 완전 쌩까면서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나에게 그런 게 아니라 힘든 상황이 있었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고 다음날 또 가보세요. 완전 바뀌어 있어요. 물 한 잔 먹고 나 지금 빵 먹고 있는데 빵 먹을래요? 이렇게 바뀌어요. 나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의 상황이 진상 고객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나를 너무 거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가다 보면 이제 8번이나 몇 번 이상 가시잖아요. 이제 제가 가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 얘기도 하시고 뭐 어떤 손님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또 바꿔줄 수 있는 이야기 이때 이제 보상도 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디가 원장님들이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어깨가 뭉쳐있고 이러시기 때문에 많으신데 가서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멘트 가르치기를 하잖아요. 그럼 원장님들이 보상이 굉장히 눈이 밝고 많은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 나의 차별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제 회원이 되시고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제가 당연히 원장님의 손님이라면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그냥 받기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샵에서는 이 원장님의 제가 만약에 젤이 없을 때면 원장님 젤을 사용을 한다거나 해서 이제는 원장님이랑 같이 함께 짜서 어느 정도의 대본비를 받고 오히려 하니까 확률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몇 번을 티켓팅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좀 다음에 왔을 때 약속을 잡기도 하고 전화번호를 따서 다음에 만나기도 하고 이 미용실을 이 헤어샵을 거점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5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반이나 한 원장님 젤을 썼을 때는 원장님께 3만 원, 저는 2만 원 아니면 반대였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드리면
원장님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로. 이게 저도 이제 최근에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분 왔을 때도 얘기를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넌지 씨. 막 이게 이렇게 되게 시원한데 누구도 받아봤는데 좋아하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잘 해주시고 그 조금만 머리에 한 번 자르는 거랑 비슷한 가격이잖아요. 좋아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회원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원장님께 가입을 해드리고 레퍼링을 늘려드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원장님들이 밖으로 나오는 걸 좀 무서워하시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는 내가 최고인데 나오는 걸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부분 나와서 이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과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또 다시 소개 확장을 해 나가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를 이제 많이 하면서 레퍼링들을 주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 번째 캐시를 받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7일, 14, 20일, 28일 21일 그 마감을 해놓고 요 주간 안에 몇 포인트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반드시 세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캐시백이 필요했을 때 어느 정도 셀링과 어느 정도 레퍼링을 했을 때 해야지 이 캐시백이 들어오겠다라는 거를 스스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계산해보고 하면서 그 목표를 이뤄 나가는 거를 또 스스로의 또 계획으로 잡다 보니까 또 서클과 함께 또 레퍼링과 또 이제 셀링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어느 정도 또 캐시백이 들어오고 나면 첫 번째 구간이 넘고 나면 이제 캐시백의 단위가 커지잖아요.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맛보기 위한 부분을 하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파트너 사장님이라든지 함께 이런 걸 바인더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계획하고 점검하면서 같이 목표를 해 나가는 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분이 아까 그 시니어 분이에요. 그럼 저는 카톡에 뭘 하고 있냐면 이분과 함께 위에 공지사항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그분과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회원번호를 써놓고 밑에 비밀번호를 써드리거든요. 근데 비밀번호를 잘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비밀번호를 해드리고 써놓는데 이분이 한 명 소개할 때마다 이 공지에다가 한 사람씩을 늘리는 거예요. 이 시니어 분이 소개한 게 이렇게 많으신 분이에요. 이걸 회원가입하고 정기구매를 다 걸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이분은 왜냐면 모든 주문을 정기구매로 하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니어분을 통해 가지고 가입하신 분들을 이렇게 다 써놓으면 그분이고 저고 이제 잊어버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이 생기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정기구매를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은 제가 잘못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혹시 팁이 되실까 해서 정기구매를 거시면 이제 본사의 VIP가 되시기 때문에 본사에서 저한테 연락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님께 바로 연락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이 왔을 때 제품을 바꿔야 된다거나 빼야 된다거나 할 때 캡처해서 혹은 복사해서 저한테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다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냥 막 걸고 나면 이분들이 다음 달 결제됐을 때라든지 이럴 때 설명을 아무리 해드려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VIP가 되셨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접 연락을 드리고 그 연락이 올 때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릴게요를 한 2번 정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잘못 결제됐을 때라든지 뭐 바꿔야 될 때도 이분이 본인이 할 일을 제가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결제됐어요? 막 왜 내 돈 마음대로 빼가요?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회원 관리를 해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는 편이고 이분은 누구죠? 이분도 이제 투잡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소개하신 분들과 함께 정기구매 이번 달에 결제가 됐으면 동그라미 아직 안 결제되고 취소됐으면 이 표시 이제 저와 그분이 아는 표시를 하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이분도 투잡 그리고 요 앞에 분은 이제 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가입하고 정기구매하면서 네 이렇게 만난 분들을 레퍼링을 같이 관리를 하고 이제 요 정도 되면 본인이 할 일과 제가 할 일을 이제 분리해서 해드리고 지금 이제 이분들은 조금 많은 분들을 아무래도 제가 가져왔겠죠? 이제 1명 생기는 분, 2명 생기는 분 이런 분들도 공지사항에 본인이 소개한 회원에 KR 번호를 써드리잖아요. 되게 좋아하시고 뿌듯해하세요. 그럼 거기다가 1명씩 생길 때마다 또 회원 번호를 1명 넣어서 수정 해드리면 나 몇 명 생겼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지금은 저희가 파워오브 3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난 분들은 무조건 3명 멤버 소개해보는 거, 동그라미를 그려서 항상 그 완성을 시켜나가는 거, 멤버 3명. 그리고 이제 이 멤버 3명이 만들어졌어, 한번 해봤어, 그러면 매달 3명씩 만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함께 저희 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5월, 6월 까지 저희가 또 부산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3명씩만 소개하셔도 9명의 회원이 생기고 9명의 정기 구매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부산을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유지가 될 수 있는, BR 유지를 하실 수 있는 환경도 훨씬 더, 확률도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했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외쳐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진짜 나를 사랑해야지, 우리가 동아클럽도 매일매일 나를 관리하고 빼독도 나를 매일 관리하면서 제가 아까 아침에도 이서숙 사장님이랑 우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지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또 나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신다면 또 자신감과 또 자존감을 장착해가지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 훨씬 더 또 잘해 나갈 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칭찬하면 좋겠고,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또 자녀를 키우신다면 이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보통 뉴스킨 리더의 자녀분들 되게 잘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함께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투트립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강조하고 계실 텐데, 만나면 이제 동그라미 그리는 거를 어디서든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도 처음에는 물론 데모를 하고 제품이 나가야 되겠지만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 너무 처음 회원 때는 제 머릿속으로만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분과 대화 나누면서 누가 있었는지를 제가 따로 기록을 해놓고 다음번 만났을 때 이제 그분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고, 이 자리에 우리 지금 매주 화요일날 11시에 만나니까 함께 오시면 어때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거 어때요? 고민이 어때요? 얘기하고 또 그거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죠.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거는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시면 저희가 상반기에는 부산으로, 또 하반기에는 홋카이도에서 또 마음껏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이거는 저부터 해야 되는 게 네, 맞죠. 그래서 저희 리더님이라고 하는 하이팬이신 분들도 모두 다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다시 멤버를 만들고 레퍼링을 만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저희는 아침에 9시에 랑연 라이브를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그룹은 8시부터 40분 정도를 팀별로 나눠서 다 이제 셀 미팅, 프리 미팅이라고 하거든요. 그 프리 미팅을 하면서 출근하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메이크업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나누고 지금 오늘에 대한 상황들을 나누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하는 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하거든요. 굉장히 쫀쫀해집니다. 그런데 이 미팅에서 저도 사장님들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진열로 제가 보이잖아요.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면서, 자기들 용기가 생긴다면서, 사장님 아직 500이 안 됐어요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나도 사장님들과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니까 같이 뛸 수 있는 힘이 되길래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저부터 매일매일 신규의 마음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빈 종이를 가져가서 하는 거죠. 누가 있을까요? 네, 여기를 지금 이제 예비 사장님을 쓰셔도 되고, 예비 사장님이라면은 예비 사장님과 함께하는 그분을 쓰셔도 되고, 이 동그라미를 비워가서 이름을 채우게 하거나 친구 누군가를 쓰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면은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또 다음번 미팅할 때도 기억이 잘 나고 해서 이제 부산을 찍게 되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뉴플레이를 달성을 하시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팀워크들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지금 저희 그룹에서는 아침에 출근샷을 같이 찍어서 그룹방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예를 들어 센터에 나와서 미팅하는 것만 아니고 집 앞에 나와가지고 인증샷을 아무데나 찍으면 돼요. 네, 그게 이제 나의 하루의 시작이다. 근데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대충 뭘 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인데, 그분들과 함께 뉴플레이에 가는 거를 또 상상하게 하고 하면서 되게 신나는 요즘인 것 같고, 또 이렇게 페이드 어플레이트가 또 3명의 멤버를 만들 수 있게 또 이름을 한 번 더 써보게 하고 작성하게 하고, 당연히 아시는 거겠지만 저도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또 현재 실제로 해보는 거랑 또 다르구나, 에너지가 모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 되게 재밌고 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헛갈비까지 하고 요거는 저희 그룹에서 한 장 앞으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션을 제가 이제 직접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 파워오브 3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명씩 100포인트 쓰는 사람을 만들잖아요. 멤버로 만들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그 회원님이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을 좀 사업에 관심이 생겼다 그럴 때 이제 보여드리는데 24,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400포인트 했을 때. 그런데 2월달이 됐을 때요. 이 4명 중에 한 명만 나와 같이 일주일에 한 명씩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3월달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이 한 명이 딱 네, 일주일에 한 명씩 소개하는 걸. 그림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 3배 이상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 번째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만 6천 원이거든요. 이게 샤프마인드가 돼도 괜찮고 뭐 마이엣지가 돼도 괜찮고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유스스펜이 돼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 명씩 나도 소개하고 나와 함께하는 1대 파트너, 1대 예비 파트너가 일주일에 한 명씩 소개하는 그림을 1년 동안 그려보잖아요. 3대는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려보면 6개월이 됐을 때 130만 원의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투잡하시는 우리 예비 파트너들 굉장히 괜찮겠죠. 내가 해야 할 거는 내가 일주일에 한 명씩 소개하고 4명 중에 딱 한 명만 다음 달에 일주일에 한 명씩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만났던 2월 달에 소개했던 4명 중에 한 명이 네, 한 명씩을 소개하는 그 그림이에요. 그랬을 때 9월이 됐을 때 330만 원이라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명을 1년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에 한 명이 일주일에 한 명, 2월 달에 만난 그 4명 중에 한 명이 일주일에 한 명 소개했을 때 우리는 이 레퍼링 네, 서클 안에 보너스를 700만 원 그리고 네, 리딩 보너스를 355만 원 그래서 총 1,055만 원이라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한 주에 100포인트 한 명을 소개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보상을 제가 같이 저희 대표님이랑 만들어가지고 같이 지금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파워오브 3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좀 더 구체적이거나 좀 더 큰 비전을 원한다,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명을 통해서 이 보상으로 함께 하자라고 또 말씀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끝이나요? 네, 끝이네요. 제가 여기 아까 전에 열어주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이 캔바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PPT로 하다가 캔바를 이틀 동안 헤매면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사진을 더 넣고 싶었는데 더 넣지 못한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셀링과 레퍼링을 만들어가고 있고 당연히 마지막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리딩이지만 그 리딩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잘 즐기고 재미있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